사실 징역 1년 이미 예언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주진우 의원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자기는 이게 1년 나올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집행유예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라고 이야기한 영상이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선고를 중계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죠. 그래서 오죽했으면 많은 분들이 이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판사에게 무슨 국민의힘에서 뭔가 커넥션이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왜냐하면 징역 1년 에이 그게 일반 법조인들 볼 때도 그거는 말이 안 되지. 저도 사실 방송에서 벌금 80만 원 얘기를 한 적은 없어요. 이제 많이들 이제 계속 이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한 적이 있어.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정도 나올 것 같다. 근데 나와봐야. 대부분 그렇게들 예상을 했을 사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 주진우 의원은 어떻게 1년 맞췄냐. 중앙일보에서도 그게 가장 가능성 있는 결과 시나리오다. 그렇게 해석을 했었어요. 중앙일보도 그랬었어. 선고가 나기 전에. 그럼 뭐 보통 일반적인 이른바 이제 보수 신문이라고 판단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이제 그 이례적이다라는 말씀드리고 항소심에서는 이 유무죄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관적인 의사 표현이다라는 부분, 민의가 왜곡됐느냐라는 부분, 이제 말한 곳이 국감장이었다는 등등해서 그 부분 반영이 된다면 유무죄가 변경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해보고 또 하나는 일반적인 사법 시스템이라면 양형 부분은 시정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이제 선고가 시작이고 그렇죠. 이재명 대표 지금 한 건 두고 세 건, 네 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가장 약하고 무리한 기소였다고 생각이 그렇죠.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너무 다들 놀라는 거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낙선한 야당 당대표가 다음에 차기 대권 주자로 가는 길을 막으려고 사법살인을 했다라는 말씀들도 하시고 지금 유튜브 댓글에 보면 그걸 한 줄로 해서 이재명은 김대중이 되었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렇게 보시네요 많이들. 지금 굉장히 고약한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이제 느낀 게 주진우 의원 징역 1년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뭐 곽교택 의원이 1년 얘기하는 거 인터뷰에서 막 얘기하거든요. 1년 나올 사안이다.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과거 판례 보면은 징역형 나올 사안이다. 막 이런 취지의 얘기를 뭐 하고, 그러니까 징역이 나온다로 몰아가는 사람들이 이 한동훈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한동훈 지도부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징역으로 막 몰아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80만 원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그게 대체적인 제가 이제 들은 보수 평론가, 그렇죠. 방송에 나오는 패널 뭐 이런 분들 말씀이 한 80만 원 나오지 않을까, 이게 대체적인 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얘기하니까 지도부의 흐름과 다른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야 이런 거거든요 이게. 근데 지도부 내지는 핵심들이 징역형으로 몰고 간 이게 이유가 있는 것 같다. 이게 지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혹시라도 이제 사법부와의 어떤, 이건 이제 상상의 영역입니다만 사법부와의 뭔가 이심전심 내지는 교감 내지는 뭐 공감대 이런 거라고 하면은 앞으로의 이재명 대표가 맞닥뜨려야 될 재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게 여러 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위중교사도 있는 거지만 대장동, 백현동도 있는 것이고 뭐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제 좀 이재명 대표한테 어쨌든 간에 뭐 물론 사법부는 엄정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어쨌든 방향이라는 게 뭐 언론으로 따지면 논조라는 게, 방향이라는 게 비우호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판결이라는 게 잘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그래도 어쨌든 법리상에 이제 주장해 볼 수 있는 게 김문기 씨 몰랐다라고 하는 게 주관적 인식의 영역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간에 이 검사의 이 공소 사실의 어떤 취지가 그거를 이제 유죄라고 하면 이게 부당한 거 아니냐라는 게 사실은 가장 주장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논리인데, 그건 이미 무죄 취지 판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해 봤을 때 징역이다, 이 논리지 않습니까? 근데 항소심으로 갔을 때 그것이 쉽게 이제 뒤집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논리 구성을 하겠지만, 그거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것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우호적인 환경이 사법부에 조성되어 있다라고 할 때 그 법적인 이 공방이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략을 잘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 얘기가 그래서 지금 고약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뭐 법정 구속 막 이런 얘기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얘기지 않습니까? 법정 구속 위증교사에서의 법정 구속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모든 야당으로의 흐름을 다 끊어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야당이 중심이 되는 집회는 판사 겁박 집회고 그리고 야당이 뭔가 주장하는 거는 다 이재명 구hak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이 지금 이제 그동안 야당이 주장해온 그리고 시민사회가 주장해온 이제 이재명 대표 문제도 있지만 지금 명태균 씨 의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흐름을 잃지 않고 가는 게 지금 상당히 중요해졌다.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민주주의 전체 위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분리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서초동 집회 조국 수호 검찰 개혁할 때 검찰 개혁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막 어떤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 이런 어떤 보도가 나오고 막 보도가 쏟아졌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조국 수호를 함께 외친 분들은 조국 수호 검찰 개혁하는데 조국 수호는 빠뜨린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이 노리는 거는 딱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사안도 이재명 수호 만약에 이제 그런 구호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재명 수호 뭐 윤석열 탄핵 이렇게 나온다면 윤석열은 탄핵해야 될 것 같아. 또는 김건희는 재판 받아야 될 것 같아. 김건희 특검, 뭐 이재명 수호 이렇게 나온다면 김건희 특검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실제로도 뭐 70% 이상이 여론조사에서도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70% 안팎이. 근데 이재명 수호 이렇게 나오면 그게 확 줄어든단 말이지. 근데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그걸 노리는 것 같아요. 너희들 쪼그라들어서 너희들 다시 30-40% 되라. 그러면 중간에 어떤 회색지대를 만들어가지고 그 회색지대를 우리가 침투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수호의 세력과 그 다음에 민주주의 전체 수호 세력을 분리시켜버리겠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 반민주 세력으로 고착되는 요 상황을 빠져나오겠다. 이런 전략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저는 2번, 3번, 4번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1번이 이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이번 첫 번째 재판, 2번이 위증교사, 3번이 성남FC 사건 등 그리고 4번이 김성태 쌍방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3번하고 4번은 대선 전에 일정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대선 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대법 판결이. 굉장히 복잡한 사건들이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3번은 절대 안 나오고 4번은 이재명 재판은 인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 나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1번과 2번은 굉장히 간단한 재판이야. 위증교사 허위사실 유포는 굉장히 간단한 재판이기 때문에 이거에 오히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과 검찰이 전력을 쏟았구나. 대선 전에 끝낼 수 있는 재판은 이거다. 그래서 3번, 4번은 어차피 덫에 가다서 이렇게 넣었는데 덫에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적, 법적 공간이 너무 광범위해. 그러니까 3, 4번은 아니다. 3, 4번은 뭐 할 수가 없다. 1, 2번으로 집중하자. 1, 2번으로 집중하려면 기동 타격을 해야 된다. 1번에서 확 죽여버려야 된다. 그게 훨씬 더 정치적으로는 편하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게 갑자기 이런 선거가 나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분리시켜야 되겠네.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끼는 뭐 교수들도 시국선언 많이 하고 지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 시민사회 진영과 이재명 지지하는 세력 이거를 분리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자꾸 그 당에서 탈당한 전병헌이랄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하면서 이재명이 위기다. 이꼴 민주당이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갈아치워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전 분열을 만드는 그런 상당히 영리한 전술입니다. 상당히 영리한 전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아주 기동전으로 지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